안녕하세요. 수의사 서상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반려견의 구강 건강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보았는데요. 오늘은 보호자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구강 관리 중 원탑인 행위, 가장 중요한 양치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동물병원에서 수의사에게 받아야 하는 관리와 집에서 보호자인 내가 직접 해야 하는 관리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를 절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 치과가 눈부신 발전을 이뤘지만 현재까지도 대체할 수 없는 행위, 심지어 조금 전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직접 했던 행위, 바로 양치질입니다. 이 양치질은 치주 질환의 원인인 치태를 제거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 중요성은 사람뿐 아니라 반려견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양치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피곤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한 번씩 빼먹곤 합니다. 우리 사람들조차 이러한데 반려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갑자기 보호자가 와서는 어떤 플라스틱 막대기를 자기 입에 넣고 문지르는데 이건 뭐 재미도 없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가끔은 아프기까지 합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발톱 자르기나 이 양치질 같은 행위들을 오랜만에 시도하시는 경우에 이를 마치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시곤 하는데요. 오늘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너의 발톱을 모두 잘라주겠다. 혹은 너의 치아를 모두 닦아내겠다. 이런 식으로요. 반려견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지 않을까요? 권장되고 이상적인 반려견의 양치 주기는 하루 1회인데요. 이 밥을 먹고 치태가 생성되기까지는 채 몇 시간이 걸리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진 치태를 바탕으로 치석은 2, 3일이면 자리를 잡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진행돼야 되는 관리에 반려견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면 절대 생활 습관으로 굳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려견 입장에서 양치질이 즐거운 놀이라고 인식돼야 합니다. 그럼 양치질이 즐거운 놀이로 인식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반려견이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해 보이시나요? 대부분 산책을 할 때 혹은 간식을 먹을 때 행복해 보이지 않던가요? 이 양치질을 할 때마다 보상으로 산책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저는 보호자님들께 우선 맛있는 치약을 찾으시라고 안내드립니다. 이 양치질이 맛있는 간식을 먹는 행위로 인식된다면 반려견의 양치질에 대한 순응도가 훨씬 높아질 겁니다. 자, 근데 요즘 시중에는 반려견 치약들이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정 효소나 항염증 성분들을 포함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단순히 기호성만을 고려해서 치약을 선택해도 될까요? 물론 이러한 기능성 치약들을 사용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내 반려견이 선호하지 않는 치약을 굳이 고집한다면 이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물론 대부분의 반려견 치약들은 이미 기호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 반려견이 특정 브랜드 치약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굳이 그 브랜드를 보호자분께서도 고집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숟가락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젓가락 이야기를 해야겠죠. 치약의 짝꿍, 칫솔 이야기입니다. 사실 양치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칫솔질을 이용한 물리적, 기계적 세정입니다. 이 칫솔질 움직임 그 자체가 구강 내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 세균, 이 치태를 실질적으로 제거해 줍니다. 즉, 양치질에서 칫솔이 주연이고 치약은 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맛있는 치약은 이제 준비가 되었는데 과연 칫솔은 어떤 게 좋을까요? 사실 내 반려견이 양치질 시 잘 따라와만 준다면 여기에는 딱히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소형견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칫솔의 머리가 작고 미세모인 칫솔이 양치질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치아를 칫솔질할 때는 내가 현재 치아를 닦고 있는지 아니면 잇몸을 자극하고 있는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지만 내가 내 반려견에게 칫솔질을 할 때는 이를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칫솔의 머리가 넓으면 한 번의 움직임으로 넓은 범위를 닦을 수 있어 이 양치질 시간이 단축되지 않을까 싶지만, 이는 오히려 반려견의 잇몸을 과도하게 자극시켜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 결국 양치질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치약과 칫솔 모든 도구가 준비되었습니다. 오늘을 날로 잡았으니 내 반려견의 모든 치아를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모두 닦아볼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시면 양치질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반려견 입장에서 양치질이 즐거운 놀이처럼 인식돼야 합니다. 이 칫솔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이 치약이라는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는 놀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치약, 칫솔과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이 반려견의 많은 치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치아가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형견의 경우 작아진 턱뼈 때문에 이 선천적으로 결손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성견의 경우 성인보다 훨씬 많은 42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결손치가 제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이 30개가 훨씬 넘는 치아를 모두 한 번에 공략하리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린 우선순위를 정해 볼 겁니다. 이 반려견의 많은 치아들 중에서 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치아는 총 8개입니다. 위아래 송곳니 4개, 그리고 위아래 가장 크기가 큰 어금니 4개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8개의 치아를 반려견은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관리해줘야 합니다. 우린 우선 이 8개의 치아를 공략해 볼 겁니다. 우리는 양치질을 마치 학업 진도를 나가는 것처럼 한 단계를 며칠 혹은 몇 주에 걸쳐서 차근차근히 진행할 겁니다. 자, 먼저 마치 짜먹는 간식을 급여하는 것처럼 보호자님의 손가락에 치약을 짜서 핥아먹게 해줍니다. 이 치약이 맛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반려견은 치약이 단순히 맛있는 간식이라고 인식하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보호자님 손가락에 치약을 짜서 반려견의 입술과 앞니에 문질러 봅니다. 반려견들에 따라서는 자기 구강에 무언가 닿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치약이 맛있는 간식이라는 인식이 형성된 이후라면 이 간식을 먹기 위해 반려견들은 기꺼이 보호자의 손가락을 허락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보호자님의 양손을 모두 사용해 볼 겁니다. 목표는 위쪽 송곳니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손에 치약을 짜시고 반대쪽 손을 이용해서 송곳니 쪽 입술을 살짝 들어 올려 송곳니를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송곳니에 치약을 문질러 봅니다. 자, 송곳니를 성공하셨다면 이제 목표는 가장 크기가 큰 어금니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손에 치약을 짜시고 반대쪽 손을 이용하여 입술을 뒤쪽으로 당겨서 가장 크기가 큰 어금니를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그 어금니에 치약을 문질러 봅니다. 여기까지 성공하셨다면 이제 절반 오셨습니다. 이 다음 단계는 드디어 칫솔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보호자분의 손가락을 칫솔로만 대체하시면 됩니다. 자, 칫솔에 치약을 짜서 핥아먹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칫솔에 치약을 짜서 입술, 앞니에 문질러 봅니다. 다음으로 칫솔에 치약을 짜고 반대쪽 손으로 위쪽 송곳니를 노출시키고 칫솔을 문질러 봅니다. 다음으로는 칫솔에 치약을 짜고 반대쪽 손으로 어금니를 노출시킨 다음 칫솔을 문질러 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총 8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단계당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씩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한 단계씩만 진도를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내 반려견이 굉장히 잘 따라와 주는 것 같네? 그럼 오늘은 진도를 2단계 나가볼까? 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오늘 진도를 나갔는데 반려견이 싫어하는 내색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절대 진도를 나가지 마시고 현재 단계를 좀 더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무리해서 진도를 나가다가 자칫 트라우마라도 생기게 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무너지고 처음부터 다시 진도를 빼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린 드디어 총 8개의 치아를 양치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까지 도달하셨다면 사실 나머지 치아를 양치질하시는 것도 큰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이 8개의 치아를 큰 목표로 나머지 치아들을 작은 목표로 삼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반려견들에 따라서는 보호자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하루 1회 꼬박꼬박 양치질하는 게 좀처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포기는 하지 마세요. 하루 한 번이 어렵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하시고, 만약 인내심이 부족한 반려견이라면 한 번에 치아를 하나씩만 양치질하되 자주 시켜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 반려견이 양치질은커녕 입 주변을 건드리는 것조차 싫어한다면 이 치과 진료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양치질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치과 질환 때문에 구강이 너무나 아파서 싫어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요. 이 보호자님의 인내심이 정말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덧셈이 익숙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곱셈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이 반려견 치과 진료를 보면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치과 영역뿐 아니라 다른 내과나 외과에서 많이들 여쭤보시는 질문인데요. 바로 내 반려견이 현재 통증이 심한가요? 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대부분 네, 매우 심한 치통이 있을 겁니다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많은 보호자님들의 반려견 구강 상태는 이 수의치과 지식이 없는 보호자님이 보시더라도 이미 육안상 상당히 정상과는 멀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의 서두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 치과 병원에 갔을 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육안으로 심각한 문제가 보일 때만 우리가 치과를 갔나요? 이 거울로 본 내 치아가 겉보기에 너무나 멀쩡해 보여도 나는 치아가 시리고 치통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치아가 흔들리거나 치아가 부러졌거나 이 치석이 너무 심해 잇몸이 가려질 정도라면 이 치통이 상당하지 않을까요? 이 반려견을 기르시는 보호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하는 인터넷 글이 있었습니다. 내 반려견이 사람이 하는 말을 딱 한마디 할 수 있었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이 글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댓글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아파요. 아쉽게도 우리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알아차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사료를 떨어뜨리지는 않는지, 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입을 털지는 않는지, 어느 순간부터 사료 부스러기가 밥그릇 주변에 너무 많지는 않은지, 어느 순간부터 좋아하는 간식을 피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음식을 씹을 때 과도하게 얼굴을 찡그리지는 않는지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수의사 서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